꿀하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네, 이제 저희 차트 강의 세 번째 다이버전스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강의 지속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이버전스의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면 다이버전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법 하나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강세의 다이버전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강세의 다이버전스인지를 볼 때는 이 밑에 이거 있죠. 밑에 라인만 보면 됩니다. 강세의 다이버전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 다이버전스의 경우에는 주가의 저점이 내려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히든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저점이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저점이 그대로인데 보조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의 공통점은 둘 다, 이 셋 다 밑에 이 차트와 보조지표의 저점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트의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네? 차트의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이 내려가고 있네? 차트는 그대로인데 왜 보조지표만 올라가고 있지? 이런 식의 어딘가 어긋난 지점, 이것이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약세의 다이버전스는 쉽죠. 위에가 어긋난 거겠죠? 고점이 어긋난 것이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렇게 대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차트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때 상승을 위한 변곡을 찾고 싶다 한다면 앞으로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강세 다이버전스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여기 위를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 밑부분 주가의 저점을 이룬 것을 봐야지 강세 다이버전스를 찾을 수가 있겠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1시간봉입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지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가의 저점이 지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승으로의 변곡이잖아요. 상승의 변곡을 찾고 싶다. 그게 내 매수 타점이 될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 그쵸.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지표의 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조지표가 보세요. 저점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상승 다이버전스구나. 그럼 이것은 일반, 과장된, 그리고 히든 무엇에 해당할까? 이랬을 때 뭔가 어딘가 어긋나서 이것이 상승 다이버전스인 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내 갤러리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것의 종류를 보는 겁니다.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보고 모르겠으면 갤러리 들어간다.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다이버전스였구나. 이게 한 3-4번 정도 반복이 된다면 제 머릿속에 일반 다이버전스가 들어올 겁니다. 각인이 될 겁니다. 일반 다이버전스 보겠습니다. 일반 다이버전스는 현재의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변곡을 잡을 수 있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할 가능성은 베어리시, 약세의 다이버전스고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할 가능성, 방금 제가 보여드린 테슬라의 항시간봉처럼 강세의 다이버전스가 될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요. 주가는 지속해서 낮아지고는 있는데 이 매도세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과매도 상태에서 점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는데 매도세가 약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약세 다이버전스는 반대입니다. 네, 하락 다이버전스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엔비디아의 1시간봉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영상 찍었던 거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올렸던 엔비디아 단기 조정 조심이라는 영상이었고 그 당시 제가 조정을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근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결되면 첫 번째 저항을 받는 곳에서는 뚫기보다는 저항을 받고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빗각이라기보다는 추세선의 첫 번째 저항 구간이다. 더불어서 엔비디아는 저희 지난번 목표값 엔비디아 여기까지 갑니다. 목표값 138.5를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저는 전부 다 조정 조심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던 목표값이자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봤던 구간 138.5가 여기랑 겹쳐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근거 보실게요. 또한 1시간봉을 봤을 때 차트의 고점이 올라가고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누적. 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제가 엔비디아의 조정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의 누적이란 게 무엇이냐면, 보시면 이 차트의 고점이 올라가면서 보조지표의 고점이 한번 내려왔죠. 그랬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왔고, 여기서도 보조지표, 이거는 이제 이 영상 이후인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올라가고, 여기서도 보조지표의 차트의 고점이 올라가고 보조지표 고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3번이나 중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의 힘이 상당히 세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근거는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내려오는 음봉은 출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볼린저 밴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볼린저 밴드를 뚫다가 내려오는 음봉을 제가 안 좋게 보고 있죠. 이런 여러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제가 엔비디아의 조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버전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단독으로 쓰이기에는 사실 그 신뢰도가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여기가 변곡이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인데, 거기다가 다이버전스까지 출현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높여줄 수 있다. 나의 차트에 근거를 더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저점이 높아지고 보조지표의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굳이 이거 두 개를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딘가 어긋나 있다 라고 한다면 다 다이버전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막 구분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기준이 처음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냥 차트가 고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세의 다이버전스니까 왠지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주가의 저점은 그대로인데 이 보조지표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과매도에서 그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과장된 다이버전스의 경우, 하락일 경우 주가는 차트는 고점은 그대로인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하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도세가 강해지는 것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한 좀 더 심오한 뜻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이버전스의 활용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버전스 활용할 때 보조지표 단독 판단이 아니라 제가 아까 엔비디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근거와 함께 사용했을 때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로는 빗각, 추세선, 볼린저 밴드, 이평선 등등이 있겠습니다. 내가 차트를 보는 눈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런 것들이 근거가 더 추가가 되고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RSI와 다이버전스의 활용 보고 갈게요. 다이버전스의 경우에는 같은 상승 다이버전스라 하더라도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다이버전스 찾으셨나요? 이거죠, 이거. 주가의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것. 근데 여기서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과매도 상태일 때 발생한 다이버전스가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다이버전스보다 힘이 더 셉니다. 이것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의 한계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좀 많이 했던 실수도 작년 7월에서 8월에 좀 많이 하락장에서 좀 힘들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더 실력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다이버전스 자체만 보고서 이것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낮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추세장에서 좀 힘들었죠. 하락 추세장에서.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이거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서 또 만나요. 뿅!